백냥을 내놓지 못하면 이 여자는 다시 내 것이오. 차가운 봄밤, 양반 차림의 사내가 문서 한 장을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앞에는 평생 바보라 불렸던 한 머슴이 주먹을 불끈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쉰 양 전 재산을 털어 산 여종이 가짜 문서였다니. 그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뒷방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50리 떨어진 모래내 고을에 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선 중기 선조 임금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던 무렵이었지요. 외란과 호란이 지나간 뒤라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했고 도망친 노비들이 너무 많아 장터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곡식 거래만큼이나 흔했습니다. 사람 값이 곡식 값보다 흔들리던 그 시절, 모래내 고을 분홍가에 겸돌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29 겸돌은 키가 훤칠하고 힘이 장사였으나 너무 순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겸돌이 바보라 불렀지요. 구릿빛 피부에 눈매가 선하고 웃으면 아이처럼 천진한 그였습니다. 겸돌은 윤부자 댁에서 일했습니다. 윤부자는 겸돌을 아꼈으나 세상 물정만큼은 냉정한 사람이었지요. 겸돌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서명은 함부로 하지 말 거라. 윤부자는 종종 이런 말을 했지만 겸돌은 고개만 끄덕일 뿐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겸돌은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언젠가 혼례를 올릴 날을 꿈꾸며 말이지요. 그의 주머니 속 쉰 양은 10년 넘게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모래내 장터는 전란 뒤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장날이면 온갖 물건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장터에는 흉흉한 소문도 함께 돌았습니다. 문서가 2장인 노비가 돌아다닌다더라. 한 장은 진짜고 한 장은 가짜래. 팔아먹고 다시 찾아가 또 팔아먹는다지 뭐야. 주막 노파 월서는 겸돌에게 조심하라 일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겸돌아. 너무 싼 것엔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이지. 그러나 겸돌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봄 장날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장터 한가운데 양반 차림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종 하나를 세워두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과부여. 말썽 없고 손 빠른 집종이니 값은 쉰 양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쉰 양이라니 요즘 노비 값이 100냥도 넘는데 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겠지. 병이라도 있나? 과부라니 재수 없어. 겸돌도 구경꾼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종을 바라보았지요.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자세는 곧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손은 깨끗했고 무엇보다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듯 보였지요. 겸돌의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었겠지. 저렇게 장터에 서게 된 사연이 뭘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양반 사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복의 장사 살 텐가? 겸돌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10년 넘게 모은 쉰 양이 손끝에 만져졌지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겸돌이 바보가 진짜 사려나? 쉰 양이면 논 한 뱀이 살 수 있는데 바보는 평생 바보지 뭐. 겸돌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양반 사내 앞에 내밀었지요. 사겠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양반 사내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문서를 꺼냈습니다. 자, 여기 손도장만 찍으시게. 겸돌은 문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글을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묵묵히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거래가 끝났습니다. 양반 사내는 돈을 챙겨 휙 돌아섰고 겸돌 앞에는 여종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바보가 바보짓 했구먼. 저 여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쉰 양이 아깝지도 않나. 겸돌은 여종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성함이 어찌 되시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으나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란이라 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습니다. 겸돌은 어색하게 웃었지요. 저는 겸돌이라 합니다. 집이 초라하지만 함께 가시지요. 란이는 대답 대신 천천히 겸돌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를 벗어나 마을로 가는 길, 겸돌은 란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리 조용하시오? 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조용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으나 겸돌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앞을 걸을 뿐이었지요. 둘은 주인과 종이었으나 어딘가 동행자처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겸돌의 집은 초가 한 칸에 불과했습니다. 살림은 텅 비어 있었고 반찬이라곤 된장 한 항아리뿐이었지요. 란이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마룻바닥, 해진 이불 한 채, 깨진 사기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사셨습니까? 예, 오래 살았습니다. 겸돌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지요. 란이는 아무 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겸돌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함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방은 제법 말끔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녁상에 올릴 것이 없었지요. 죄송하오. 살림이 너무 없어서. 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장만하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누룩만 구해주시면 술을 빚겠습니다. 겸돌은 놀랐습니다. 술을요? 예, 팔 수 있는 술을 빚을 줄 압니다. 겸돌은 마지막 남은 쌀 한 마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으로 한 달은 연명해야 했으나 란이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내일 누룩을 구해오겠습니다. 란이는 처음으로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란이가 빚은 술이 이거 같지요. 겸돌은 처음 맡아보는 술향에 놀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이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런 술은 처음 맡아봅니다. 어머니께 배운 법입니다. 매실과 꿀을 조금 넣었습니다. 란이는 술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겸돌은 그것을 지게에 지고 장터로 향했지요. 주막 높아 월선이 술 한 사발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겸돌아, 이거 어디서 났느냐? 란이가 빚었습니다. 란이, 아, 내가 산 그 여종? 월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항아리 하나를 통째로 샀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지요. 장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술 한 사발 주게, 나도 한 병 사겠네. 소리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겸돌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을 쥐었습니다. 10냥이었습니다. 단 열흘 만에 말이지요. 겸돌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란이에게 돈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란이, 다 팔렸습니다. 10냥이나 됩니다. 란이는 돈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요. 왜 우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오래간만에 제 손으로 무언가를 이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겸돌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란이에게도 자존심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을술 장사를 좌지우지하는 장부자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란이의 술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장터마다 사람들이 겸돌네 술을 찾았지요. 겸돌과 란이는 날마다 새벽부터 술을 빚고 장터에 나가 팔았습니다. 한 달 만에 50냥을 벌었고 2달 만에 100냥이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살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이 채워지고 반찬이 늘어나고 옷도 새 것으로 장만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겸돌은 여전히 밤마다 부엌에서 잤습니다.
방은 라니에게 내어주고 말이지요. 어느 날 밤 라니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가까이 두되 넘지 않으십니까? 겸돌은 화롯불을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무섭지 않게요? 예, 라니께서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인이라 해서 함부로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니의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이 안전하다고 느꼈지요. 겸돌 나으리. 나으리는 무슨 그냥 겸돌이라 부르십시오. 아닙니다. 나으리십니다. 라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겸돌도 따라 웃었지요.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화롯불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장부자가 움직였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장부자의 부하 셋이 겸돌의 술 항아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게 뭐야? 허가도 없이 술을 팔아? 항아리가 깨지며 술이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겸돌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무슨 짓입니까? 장부자 어른 허락 없이 장사하는 건 규칙 위반이야.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장부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겸돌이 덤벼들려는 순간 라니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겸돌님. 라니, 저들이 저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면 집이 무너집니다. 참으십시오. 겸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라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하들은 남은 항아리까지 모두 깨뜨리고 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겁이 나서 술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겸돌은 마당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해서 라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니는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겸돌님은 이미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맞서지 않은 것이 용기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라니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본래 서리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겸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낸 것이지요.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어 문서에 매였습니다. 라니. 하지만 저는 술 빚는 법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를 읽을 줄 알고 사람을 다루는 법도 압니다. 라니는 겸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부자가 만든 벽을 정면으로 뚫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옆길은 있습니다. 다른 장시로 가면 됩니다. 겸돌은 라니의 눈빛에서 결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라니가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며칠 뒤 겸돌과 라니는 이웃 고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장부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지요. 처음에는 낯선 곳이라 술이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맛만 보십시오. 값은 그 뒤에 치르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맛을 보았고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달 만에 새로운 장터에서도 이름이 알려졌지요. 겸돌은 더 이상 멍청이 웃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항아리를 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못나서가 아니라 지키려 하니 버티는 겁니다. 라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희망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여름이 무르익어갈 무렵 두 사람은 100냥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겸돌은 라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니, 이제 편안하십니까? 라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예, 처음으로 편안합니다. 달빛이 마당에 쏟아지고 바람이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고요함을 즐겼지요. 그것이 폭풍 전야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달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겸돌과 라니가 저녁을 마치고 쉬려던 참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 거라.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겸돌이 문을 열자 양반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지요. 봄날 장터에서 라니를 팔았던 바로 그 사내 최상서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기억 못하나? 내가 자네에게 종 한 명 팔아준 최상서라네. 겸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라니는 뒤에서 몸을 떨었지요. 최상서는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그건 원본이지. 자네가 가진 건 모사본일 뿐이야. 겸돌은 자신이 받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최상서는 비웃으며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쳤지요. 봐라, 관인이 다르지 않나. 자네 것은 가짜 도장이야. 겸돌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그였지만 도장이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이럴 수가. 법적으로 이 여자는 여전히 내 소유라네. 다시 데려가겠네. 라니가 뒤에서 비명을 삼켰습니다. 겸돌은 최상서 앞을 막아섰지요. 안 됩니다. 제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돈? 그 돈은 이미 썼지. 하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네. 최상서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100냥을 내게 주게. 그러면 이 원본을 넘겨주지. 100냥이요? 그래. 원래 노비 값이 그 정도 하지 않나. 자네가 싸게 산 게 잘못이야. 겸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100냥은 그들이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름 안에 구해오게.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는 다시 내 것이 되는 거야. 최상서는 돌아서며 비웃었습니다. 바보는 평생 바보로 사는 법이지. 문이 닫히고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라니는 구석에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겸돌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라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100냥은 너무 큽니다. 하지만 겸돌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 운명이 원래 그런 겁니다. 겸돌은 라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라니의 운명은 라니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라니는 겸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보름만 주십시오. 제가 꼭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날 밤 겸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겸돌은 윤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부자님, 돈을 꾸고 싶습니다. 윤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돌아, 나도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게다가 100냥은 너무 큰 돈이야. 하지만 그 여종 때문이지. 겸돌아, 세상에는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겸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윤부자는 단호했지요. 주막 높아 월선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겸돌은 절망에 빠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부자의 심부름꾼이 찾아왔습니다. 장부자 어른께서 만나자 하십니다. 겸돌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부자 댁을 찾아갔지요. 장부자는 호화로운 사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겸돌이라 했나? 소문 들었네. 100냥이 급하다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빌려줄 수 있지. 겸돌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장부자는 차갑게 웃었지요. 대신 조건이 있네. 조건이라면 이 고을에서는 다시는 술을 팔지 마라. 다른 고을도 마찬가지야. 겸돌은 숨이 막혔습니다. 술을 팔지 못하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건 내 문제야. 내 조건은 그것뿐이네. 받을 테나 말 테나? 겸돌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치욕이 밀려왔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장부자는 백냥을 내밀었습니다. 겸돌은 그것을 받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겸돌은 라니에게 말했습니다. 라니, 돈을 구했습니다. 라니는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장부자에게 빌렸습니다. 장부자요? 조건이 있었겠지요? 겸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술을 팔지 말라 했습니다. 라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을을 떠나야 합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라니는 겸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겸돌님, 저 때문에 당신이 고향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겸돌은 라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니, 제가 산 건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었습니다. 라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저녁, 겸돌은 최상서를 불러냈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모래내 장터 한 구석에서 둘은 마주 섰습니다. 돈을 구해왔나? 예. 겸돌은 주머니에서 백냥을 꺼냈습니다. 최상서는 돈을 세며 만족스럽게 웃었지요. 하하, 바보가 생각보다 쓸모가 있구먼. 문서를 내놓으십시오. 최상서는 품에서 원본 문서를 꺼내 내던지듯 건넸습니다. 여기 있네. 이제 그 여자는 진짜 자네 것이야. 겸돌은 문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최상서는 돈을 챙겨 돌아서며 비웃었습니다. 바보는 평생 바보로 산다더니 역시 맞는 말이야. 그가 사라지고 겸돌은 문서를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겸돌은 라니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라니, 이제 진짜입니다. 라니는 문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겸돌님,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양으로 갑시다. 하지만 장부자에게 진 빚은 평생 갚아도 좋습니다. 라니만 있으면 됩니다. 라니는 겸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지요. 이 사람은 나를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샀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을 보따리에 담았지요. 새벽녘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은 모래내 고을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 라니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향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요. 겸돌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라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앞길은 막막했으나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한양 저작거리는 모래내 고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지요. 겸돌과 라니는 성 밖 작은 움막의 거처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니는 또다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달랐지요. 이미 술 파는 곳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온 술인지도 모르는 걸 누가 사겠어?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으나 술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겸돌은 날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어느 날 라니가 말했습니다. 겸돌님, 장터가 아니라 객주나 주막에 납품하는 건 어떨까요? 납품이요? 예, 큰 곳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겸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니의 말에는 언제나 이치가 있었지요. 라니는 한양의 큰 객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절당했지요. 하지만 라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읽을 줄 알았고 사람을 다루는 법도 알았습니다. 한 번만 맛을 보십시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열흘 만에 드디어 한 객주 주인이 술을 맛보았습니다. 오, 이 맛은? 매실과 꿀을 넣어 빚은 술입니다. 이거 괜찮은데? 한 달에 항아리 10개 공급할 수 있나? 물론입니다. 라니는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겸돌님, 됐습니다.
객주의 술을 납품하게 됐습니다. 겸돌은 라니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라니. 정말 잘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술을 빚었습니다. 겸돌은 힘으로 공정을 맡았고 라니는 장부와 거래를 쥐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항아리 10개가 20개가 되었고 석 달이 지나자 30개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겸돌과 라니는 이제 제법 큰 술도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일꾼 5명을 고용했고 한양 여러 객주의 술을 납품했지요. 어느 날 겸돌이 말했습니다. 라니, 이제 장부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니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웃었습니다. 빚을 갚고도 50냥이 남습니다. 겸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우리가 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윤부자가 했던 말, 서명은 함부로 하지 말 거라는 겸돌을 계약의 눈으로 바꾸어 놓았지요. 이제 겸돌은 문서를 읽을 줄 알았고 거래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장부자의 조건, 이 고을에서 술을 팔지 마라는 오히려 둘을 한양으로 밀어 더 큰 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겸돌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라니의 손을 잡고 말이지요. 무슨 일로 오셨소? 신분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관리는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자네 종이라는 거지? 예, 하지만 이제 풀어주려 합니다. 속량 절차를 밟아야 하네. 비용이 좀 들 텐데? 괜찮습니다. 겸돌은 준비해 온 돈을 내밀었습니다. 관리는 절차를 진행했지요. 자, 여기 서명하시게. 라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적어 문서에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이지요.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양인이요. 누구의 물건도 아니요. 라니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관아를 나선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라니, 이제 자유입니다. 고맙습니다, 겸돌님. 아닙니다. 라니가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니는 겸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겸돌은 웃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작은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진심이 담긴 혼례였지요. 윤부자도 한양까지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겸돌아, 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구나. 부자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주막 높아 월선도 왔습니다. 라니, 잘 사시게. 겸돌이가 바보 같아도 마음만은 금덩이니까. 혼례상 앞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겸돌은 끝까지 순박했으되 이제는 세상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니는 상처를 품었으되 결국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지요. 옛말에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겸돌은 라니를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 진심이 결국 둘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정성이 재물보다 큰 복이 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전해줍니다.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매화가 피어났습니다. 겸돌과 라니는 매화 아래 나란히 섰지요. 라니, 행복하십니까? 예, 처음으로 진짜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도 함께 살까요? 예, 내일도, 모레도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봄바람이 매화꽃잎을 흔들었습니다. 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지요.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